네, 인천 서구의 이용원입니다. 네, 차관과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노동약자 보호지원법 준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발의할 예정인가요? 요 당에서 당정 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확정된 건 없습니까? 내용? 조만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다 확정됐습니까? 내용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계속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사실 노동약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그 윤 대통령이 22년부터 썼던 용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은 한 번도 지금 오픈된 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한데 아마 요 정도 내용 또는 플러스 알파 정도 되지 않을까, 아마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질병상의 실업 이런 부분들은 노동자 자조 모임인 공제회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분쟁 조정이 노동 조건의 근본적인 개선 조치가 될 수 있겠느냐. 표준 계약서는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본에서 올해 11월부터 소위 프리랜서법 시행되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내용인데 아마 그것도 사실은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이제 표준 계약서 문제도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소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일단 대상을 노동자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더 풍부하게 해서 소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정도는 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병행해서 지금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다변화됐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70년이 됐어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 조항이 53년도에 만들어진 다음에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 그 오분류 방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 개정까지를 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까지 해서 진정한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규범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이제 저희 노동약자 보호법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이런 부분들은 현재 노동법 틀 내에서 확대 적용 부분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노동약자 보호법은 어려운 분들 노동약자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같이 함께 논의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뭐 존경하는 김주영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셨고 또 추가적 발의도 이제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 개정까지를 또 포함해서 연동해서 병행해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사실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지금 노동약자 보호지원법 이거 사실 별로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실효성 없는 내용들이 아마 제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진정한 소위 노동약자 표현도 뭐 저는 잘 동의하지 않는데 노동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풀어야 된다. 정부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얘기만 되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한데요. 아마 정부의 입장은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단계적 하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논의는 이미 오랜 기간 됐다.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정부가 가지고 계시는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문제 어떤 계획이신가요? 저희도 지금 뭐 원칙적으로 5인 미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분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만, 정부로서 혹시 그 추상적인 그런 말고 구체적 계획이 혹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고 없어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그러니까 예.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뭐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도 이미 대부분 주 52시간 범위 내로 들어온 걸로 통계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시간 문제도 크게 어떤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저는 보고,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부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착륙시킬 방안을 마련해서 통합적으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은까지 열어놓고 다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시점이 왔다. 이미 늦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뭐 의견은 같지만은 저희 생각은 준비는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저희는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단계적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이제 금전적으로만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처럼 이게 5인 미만 33만 개, 133만 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적용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그럼 현실의 제가 적용을 이렇게만 좀 고민하고 주문을 있습니다. 드릴게요. 예, 예. 그런 단계적 사회적 논의, 이제는 그 단계는 훨씬 지났고요. 정부도 아마 인지하실 텐데 구체적 계획을 조금 빠르게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런데 상황 자체가 또 지난해 보면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이 한 770만 정도 되거든요. 133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 노동자 약 30% 정도 수준인데 이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노동약자 말로만 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인 내용과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이제는. 예. 그 저희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단계별 한번 답변 주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3대 부정수급 프레임이라고 좀 규정을 해봤습니다. 예. 앞에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노동정책 구사할 때 부정수급부터 던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잘 보시면 아마 뭐 차관께서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산재 승인율 저하되고 요양기간 단축되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들이 과연 기존의 부정수급 대상이었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또 체불 그 확인서 발급이 33%나 급감됐는데 그러면 저 급감된 대상자분들이 과거에 부정수급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도 이 반복수급자분들이 다 부정수급자냐,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정수급이 수치로도 미미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정수급 프레임부터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을 구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산재 피해자, 체불 피해자,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어떤 위치에 있는, 소위 윤석열 정부 표현식에 따르면 가장 취약한 노동 약자분들인데 이분들이 오히려 직접적인 타격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차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렇게 제도 시행하면서 허수가 빠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허수가 다 빠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통계가? 저는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앞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한 현실을 감안해서 단계적 적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그 부분과 동시에 노동약자 지원법으로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니, 부정수급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얘기부터 먼저 네. 드리고요.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지급금 부정수급, 산재 크레딧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사회안전망 강화한 제목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대상자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를 확대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좀 과하게 또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부정수급을 통해서 그런 누수 부분을 방지하겠다는 거지, 저희가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는데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고. 부정수급은 통상적인 수치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부정수급부터 부정하면서 저는 이거 오진단이고요. 의도된 오진단이라고 규정합니다. 저는 반대로 보면 저희가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부정수급을 먼저 제시하면서 정책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서 오히려 가장 열악한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정책의 우선순위의 방향에 대해 가지고 어떤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부는 부정수급만, 부정적인 부분만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반대로, 저희는 반대로 뭐냐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정부로서의 보험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 카르텔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는데, 작년에 23년도 11월, 12월 두 달 만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를 적발했는데, 그 20억은 지난 한 해 전체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반드시 제대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관리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입니다. 잡지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예, 잡아야 예. 되는데 통상적인 수준으로 확인되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엄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통상적인 수준이란 부분이 저희가 좀 조금 더 이제 제대로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측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나가는 거예요. 예, 예. 신경은 저희도 쓰겠습니다. 예. 네, 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의원님, 예, 질의 주십시오. 예, 인천 서울 이용원입니다. 예, 오요한 대표님, 예, 나와주세요. 예, 증인은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투자한 한국 니토덴코 법인의 대표이사 맞죠? 네, 맞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경에 한국 니토옵티칼 평택에 있는 그리고 구미에 있는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의 영업 조직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한국 니토덴코로 통합한 사실 있죠. 15년, 16년이 아니고 2019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실이 있죠. 통합이 아니고 그 코텍, 그러니까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그 줄어들었습니다. 영업 조직을 어쨌든 한국 니토덴코로 모은 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통합 당시 한국 옵티칼에서 한국 니토덴코로 전적한 노동자 5명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그 통합 당시에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에서 한국 니토덴코로 전적한 노동자 5명 명단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거 없어요? 5명,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원이 있었죠? 그런 인원이? 예, 채용을 한 예. 인원은 10여 명입니다. 예. 5명이 아니고. 한국 니토덴코로 영업법인 통합할 때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직원을 이렇게 전환 배치했어요. 뭐 채용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사실입니다. 예.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의 그 화재로 인해서 폐업하고 청산하면서 물량을 평택에 있는 한국 니토 옵티칼로 가져갔을 때도 노동자들 전환 배치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맡고 있는 한국 니토덴코는 그 구미에 있는 공장과 평택에 있는 공장 2개 법인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제품만 관계가 판매하는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회사였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이메일은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노무 대리인이 일본 본사 니토덴코 본사에 보낸 이메일인데요. 내용 보시면은 굉장합니다. 내용이.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의 생존과 관련해서 노조를 협박하는 내용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면은 회사 폐업할 수도 있다. 마지막 내용 보시면은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의 폐업에도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니토그룹은 아무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고용된 직원들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원만했던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노동조합에 보냅니다. 노동조합이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또 일본 본사에 이렇게 보고를 해요.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일본에 있는 니토덴코 본사에서 이렇게 보낸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간부한테 잘했다. 일본의 외투 기업이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본사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범죄를 자행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들이 다 각계 형식적으로는 각계 법인이지만 결국은 일본 니토덴코의 다 지휘 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업부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거기에서 한국에 있는 각 법인들이 동의하에 결정한 일본 겁니다. 니토덴코에 의해서 지금 한국 니토덴코뿐만이 아니라 평택에 있는 니토옵티칼, 구미에 있었던 옵티칼 하이테크 다 일본 니토덴코의 지휘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님, 저는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려야 되는 게 받아요 안 받아요? 저는 일단. 구미와 평택에 있는 공장과는 전혀 형식적으로 관계 다른 없는 법이라- 업무를 잠깐만요. 담당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예. 형식적으로 다른 법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일본 니토덴코의 지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증인은 오늘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노동자들의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촉구하는
지금 이 국정감사장에서 이 촉구하는 내용들을 일본 니토덴코 본사한테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하세요. 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토덴코는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한국 노동자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20년 동안 막대한 몇 조에 이르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또 창출을 했어요. 근데 공장이 화재로 이게 전소되면서 폐업하면서 물량은 평택에 있는 공장으로 다 이전해가면서 노동자들은 내팽개치고 그냥 길거리로 내몰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일본 니토덴코가 인권 경영 방침을 세우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방침이 있어요. 근데 그 방침을 수차례 이 노동자들이 2년 동안 지켜라. 왜 안 지키냐. 물량은 가져가는데 도대체 10년, 20년 동안 고생했던 노동자들은 왜 내팽개치냐.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일본 니토덴코 본사가 스스로 세웠던 그 방침을 준수하면 이 문제 해결되는데 그 방침 준수하라고 2년 동안 외쳤는데 나 몰라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 토지 무상 제공 이렇게 받으면서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노동자들 고생한 노동자들은 그냥 내팽개쳐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전달을 하세요. 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에도 이 자리에서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우리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님과 일본을 방문해서 내각 총리, 경제산업성 장관, 외무성 장관에게 한국 옵티카 하이테크 문제 해결해라 이런 촉구하는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과 직접 기시다 총리가 공표한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문제 해결할 책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 본사와 일본 정부 함께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정부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고요. 예, 본사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오요원 증인에 대해서 추가로 신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영 의원님. 예. PPT 좀 우선 좀 띄워주세요. 아, 잠깐만요. 신문하기 전에 아까 우리 박현철 저기 증인 계십니까? 네. 박현철 증인에 대해서 혹시 뭐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보니까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박현철 증인은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 의원 증인 신문하시죠. 네, 인천 서구의 이용원입니다. 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오전에 이어서요. 그 소위 노동약자 관련한 건데 지금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보다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대신 지자체별 노동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동 노동자의 쉼터 지원 외에 퀵서비스 등 노무 제공자 휴업급여 최저선을 현실화하는 방안.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감사에서도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왔고 격차를 기존보다는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답변도 좀 받았는데요. 그다음에 상생연대 형성지원이나 노동약자 교육 상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노동 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저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노조법 30조를 보시면 단체 교섭 촉진 노력이 국가의 책무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상권 실질화가 매우 중요한 노동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집단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를 미조직 노동자로 규정을 하면서 마치 조직 노동자는 노동 강자인 것인지 좀 의문이 되는 좀 저는 왜곡된 프레임을 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합원 중에서도 취약계층 다수 존재하고 또 미조직도 편차가 다양합니다. 이런 왜곡된 프레임이 아니라 진짜 헌법상 노동 상권이 제대로 기능해서 실질적인 노동 조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하는데도 방점을 좀 찍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얘기를 조금 나눴었어요. 제가 부정수급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이런 말씀 드렸고 부정수급은 핀셋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하는 행위가 마치 빈대 잡으려다 속과상간 태우는 격이다.
뭐 나이롱 환자라면서 요양 기간을 전체적으로 단축하니까 결국은 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현장에 복귀하는 상황. 대지급금 부정수급 맞겠다고 체불 확인서 적게 발급하니까 정작 받아야 될 이주노동자나 사대보험 가입 못한 무늬만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체불 임금을 못 받는 상황. 반복수급이 부정수급이 아닌데 갑자기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려고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지점에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산재나 임금체불 실업으로 고통받는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 노동자들에게 잘못된 부정수급 프레임으로 낙인 찍고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조치다. 이렇게도 평가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정수급을 못 잡은 정부와 또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주도한 사용자의 잘못을 노동 취약계층에 전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집중할 일은 산재 처리 기간 장기화라든지 산재 승인율이 또 요양 기간을 단축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개선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임금 등 확인서 발급 지침을 좀 재개정하고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이런 법 개정 추진을 좀 하지 않아야 된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이런 행정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이제 자꾸 부정수급에만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이런 말씀에 조금 귀를 기울여서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포괄임금과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차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실태도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노동시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제조업이라든지 IT라든지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포괄임금제가 판례상 허용되지도 않는데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획감독 몇 번 해보셨잖아요. 잡기가 어려워요. 매번 기획감독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적 구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 아까 보거든요. 그런 법적 구제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그리고 노동의 계획이 있는지 그 법안을 제출할 텐데 적극적으로 좀 논의 임해달라 이런 말씀 다시 드리면서 잠깐. 이제 뭐 의원님께서 워낙 많은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직 노동은 그래도 이렇게 본인들의 어려움을 표출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대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조직 노동은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할 수 있는 이 계기도 없고 대변자가 없으니까 조금 더 어렵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까 세 가지 부정수급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그럼 정부가 뭘 하느냐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소음성 난청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제가 뭐 극단적 예를 서로 말씀드리면 답이 없이 끊고 뭐 자기네 각자의 주장만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1세 된 분이 현장을 떠난 지가 한 50년 지나셨는데 91세에 소음성 난청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9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이런 게 지금 우리 산재보험 관리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정수급을 보고 있는 거지. 기존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그걸 또 더 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저희는 여러 번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가고 다만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그다음에 재정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그 업무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오히려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포괄임금도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의원님께서는 좀 이해하고 싶지는 좀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나름대로 근로감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포괄임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정리를 하고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자면 대공장에 보면 노사 단협을 통해서 고정 OT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그래프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률적으로 고정 OT가 포괄임금의 하나의 유형이니까 그럼 이게 포괄임금이 그런 것도 다 없애라는 거냐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들을 충분히 듣고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정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서울의 이용원입니다. 오늘 국감하면서 좀 답답한 지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그 제가 3대 부정수급 프레임을 계속 말씀드렸고 통계나 수치로 이게 부정수급과는 별개의 좀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이제 산재, 체불, 실업 노동자들 가장 취약한 이런 분들에 대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어떤 정책 방향이 좀 수정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정책 방향의 시정에 대한 의견은 안 주시고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게 좀 답답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소위 노동 취약계층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검토 중이다. 뭐 예를 들면 포괄임금 제한하는 법 개정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노란봉투법은 안 된다. 차 떼고 포 떼고 그럼 뭘 가지고 어떤 정책 수단으로 도대체 이 노동 취약계층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상이 안 잡히는데 좀 답답하고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 걸음일 것 같고 사실 노동약자 지원 보호지원법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실질적인 어떤 노동조건 개선 법률이 제출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좀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시간 잠깐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청장님하고 대구청장님. 예. 중부지사 민규습니다. 네. 오늘 그 출석했던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사안 알고 계세요? 네. 예. 혹시 2년 정도 이분들이 계속 고용승계 요구하면서 목소리 내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저희 평택지청장에서 평택지청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노사를 대구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10월 10일 날 대구청으로 예. 부임을 해서 그 제가 두 아직 분께 좀 못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렇게 계속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금 현장에 가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촉진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결과를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차관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리셀 참사 재발 방지 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는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좀 해주시면 마지막에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불법 파견 문제인데요. 이게 매일같이 이 현장에 일용직 불법 파견 노동자들이 인원이 바뀌어가면서 이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사업장 구조, 비상구 위치, 심지어 거기 비상구 출입문의 지문인식 시기는 정규직만 사용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불법 파견이 굉장히 중요한 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작 노동부는 대책 발표할 때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감독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그걸로 안 됩니다. 오히려 불법 파견 감독은 지금 점차 감독 물량이 좀 축소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불법 파견 대책, 특히 이런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산단의 이런 불법 파견 근본적 대책이 좀 필요하다. 마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안과 관련해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고용공단에서 공공 취업 알선 기능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제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공공 고용 서비스 기능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위험성 평가 문제입니다. 아리셀 참사에서 위험성 평가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확인됐잖아요. 저는 두 가지 문제 좀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노동자 참여입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노동자 참여는 가능하지만 조금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거의 팀반장 수준들이 관여한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인 노동자 참여를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든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라든지 노동자 대표라든지 이런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동자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 위험성 평가 이제 온전하게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중대재해 방지 노동법에서도 이런 처벌조항 도입 제시를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심지어 노동부에서 산하본부에서 법안까지 제출을 했어요. 근데 지금 멈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전지 산업에 대한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산업 역량이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정안전 보고서 제도라든지 불질환점 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리튬전지 이런 부분들이 잘 포섭이 안 되거든요. 법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 좀 주십시오. 답변 드릴게요. 네, 답변하십시오.
예, 굉장히 많은 걸 좀 주셨는데 첫 번째 부정수급 관련된 부분은 그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지만 저희도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반복수급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이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보다는 일단 저희가 한번 이 과정 속에서 또 중간에 법안 그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의원님들께 논의하셔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이 제도 개편의 목적과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함께 담겨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저 피해가 안 가고 반복적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도록 하는데 좀 오히려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아리셀 관련해 가지고 정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보다 보니까 이게 불파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긴 한데 저는 그 전에 이제 비상구 위치에 말씀한 지문인식 이렇게 돼가지고 기존의 안전을 최우선 두지 않는 이 사업장의 행태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치로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시장에서 좀 우리가 홍보도 하고 끌어가야 될 대상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불파는 저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파견이라는 게 저희가 감독을 들어가면 목적이 뭐냐면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해가지고 사실상 그 말씀은 정규직화 해가지고 고용 안정을 통해서 좋은 근로 여건을 갖추게 된다면 산업 안전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저희 논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50인 사업장 이렇게 굉장히 소규모 사업장에 불파 들어가가지고 대부분 보면 저희가 이제 시정 지시하거나 과태료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시정 지시하면 거의 다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다음날 되면 또 다시 이제 이게 직접 고용하는 거 안 하는 거의 차이가 결국에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이연에 대한 금전 이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 파견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한번 올려놓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불파를 해가지고 직접 고용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고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원래 파견법에 대한 의도했던 목적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 지역에 100개에 대한 불파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목적은 이런 겁니다. 무조건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했다 그래가지고 시정됐다 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불파 감독을 통해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의미입니다. 공공서비스, 저희 같은 게 이번에 센터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직업 훈련도 안내하고 소개도 해주고 임금체부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불파 감독이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을 지금 같이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위험성 평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법에도 해당 작업에 근로자들이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형식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앞으로 꼼꼼하게 더 보겠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노조만이 다 모든 것이 답이다라는 의견은 저희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도움이 되는 분들이 좀 참여해야 된다. 그 참여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험성 평가가 무조건 자율로만 두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을 연도에 한 12,000개를 하는데 들어가서 법 위반 사안이 있으면 법 위반 시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무조건 두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무조건 제도로 해서 규제를 했을 때 이게 결과 부분도 저희도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지사업과 리튬 같은 데 관련된 부분 말씀은 저희도 PSM이나 MSTS가 관련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리튬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 이게 우리 PSM 7개 업종에 51개 독성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게 저희가 연구도 좀 축적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외국 사례라도 있으면 저희가 좀 쉽게 도입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